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톡앤스탁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는요, 우리 톡앤스탁 전문가 분들이 출연하셔서요, 현재 시장에서 아주 알맞는 현재 교육 진행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너튜브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이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한국판 국책 사업인 이 정책은, 자, 1번 한국판 뉴딜 정책, 2번 한국판 디지털 정책, 3번 한국판 루스벨트 정책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에 정책에 관련해서 유래는 이 미국 대통령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재 경제 대공황에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행을 여기에다 옮겨 담은 겁니다. 디지털은 아니겠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투자의 맥 짚어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 정부의 추경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했던 오늘 우리 증시 그 흐름을 무난하게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세도 오늘 유입이 됐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1900선 상당히 잘 지켜냈고, 코스닥 643선에서 오늘 양시장 1% 안팎의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에 이어서 정부 정책 관련으로 이 테마주의 순환 매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 잡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김본스타님 모시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 사실 이 개별들의 기업 실적도 나왔고, 또한 이 트럼프가 성가시게 하면 모조리 쏴버리라 라는 이러한 발언으로 국제 유가 역시나 반등하면서 이 미국 증시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좀 살짝 조정이지만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전반적으로 한국 뉴딜 정책 관련으로 이 테마주들의 순환 매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볼 때 어제 이제 뉴스가 유가가 어제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유가가 반등한 게 이게 디맨드 풀 사이드 경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이긴 한데, 디맨드 풀 사이드라고 하는 그 수요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코스트 푸시 요이죠. 코스트 푸시, 즉 가격이 밀어 올려지는 상황, 즉 네. 뭔가 지정학적 불안한 요소, 그 요소 때문에 이제 간 건데,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기 중동에 중동 안에서 이제 한참 그 미국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 앞에 이제 이란의 배들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이란 군함들이. 네. 그래서 귀찮게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찮게 하면 쏴버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어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온화하게 대처했다. 실제로 저 같으면 싸버렸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진짜로 싸버렸을 것 같아요. 이유는 유가 떨어진 거라도 올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불안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발언 정도로 끝난 게 일하는 좀 다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 상황에서는 누군가 한 미사일 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다들 좋았을 텐데 현재 그 부분이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래도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유가가 살짝 반등하는 구실만 좀 찾았다. 그렇지만 반등이 세진 않고 약간 15달러, 14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좀 쉽진 않다. 분위기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 자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면은 무슨 요일이냐면 20일이에요. 20일 날. 제가 이날 솔톡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1850까지 조정을 한번 주고 상단을 다시 1920까지 상단을 한번 갈 거다. 전 제가 말하고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름다운 조정. 네. 이게 제일 아름다운 조정이거든요. 이게 조정이 조정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짝 눌려만 주고 네. 다시 고점 위에 박스 도달하고 이번 주의 전략은 거의 완벽하게 맞았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너무 제 자랑을 하기 좀 그래서 일단 이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데 오늘 네. 인텔이랑 또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아마존이랑. 근데 이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SK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의외로 잘 나왔지만 문제는 앞으로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좀 SK하이닉스는 밀렸고요. 근데 다만 저는 오늘 미국 실적이 인텔이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아마존도 좋게 나올 거고 분명히 그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올려친다면 저는 유가에 일단 1차적인 잠재 요소 불안화시키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정학적 불안 이슈를 계속 끌고 가주는 예, 본인도 이걸 원해요. 실제로 미사일을 오늘 쏘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그 구실을 또 만들지 않겠죠. 또 이제 그 구실 만들진 않겠지만 여튼 그쪽의 불안함을 좀 더 지속시켜주고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저는 전 고점 1925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음 전략을 구상하기 좋다. 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제가 조정하는 폭까지는 않았어요. 610포인트까지 조정을 좀 바랬는데 610포인트까지 조정은 안 오고 바로 이제 상단 650포인트로 가고 있죠.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동안 밀었던 거, 그동안 크게 밀려서 떨어졌던 게 거의 3분의 2까지는 다 회복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실물 경기와 함께 그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상방을 위로 많이 두진 말자. 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상방 많이 두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일단은 연기금에서 거의 대부분 샀어요. 오늘 기관에서는 연기금 거의 다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는 있는데 기관이 좀 샀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개인이 조금 오늘 매도를 조금 해줬다는 부분 오늘 개인 중에 좀 동학개미들이 많이 좀 수익을 보고 많이 룰루랄라 하면서 나왔어요. 네.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팍스윙의 TV를 많이 보나 봐요. 제가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면 거기서 조금 사고 위에서 네. 고점에서 팔자. 말을 그대로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팍스 경제TV 시청률이 한 20%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일단은 뭐 그런데 일단 기관이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 분위기는 기관의 매수 여력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은 외국인이 좀 팔았더라도 개인과 기관이 조금 받쳐주는 장이 좀 지속되면서 시장에 큰 조정은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불안 요소는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5월 5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이 5월 5일 회의 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5월 5일 회의 때 만약에 또 추가 감산이나 감산 이행 여부가 잘 안 지켜졌을 때는 그러면 한 번 더 유가가 출렁이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피크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이 몇 개가 파산을 하는 거죠. 네. 파산하면서 불시채권이 되고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나올 건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만 조금만 더 유가는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현재 우리가 이제 긴장을 고조시켜서 유가를 반등시키는데 이번에는 시장에 먹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먹혔다기보다는 그 이란도 좀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 코스트 푸시는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오래 못 가고요. 거기서 아예 전쟁이 일어나 버리지 않는 한 오래 못 가는데 전쟁을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어 하냐? 지금 미국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에 괜히 말려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쟁을 무조건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도 해서 유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리고 근데 이란은 그리고 산유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란은 실제로 얼마를 파는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란은 봉쇄돼서 못 팔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못 팔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몰래 팝니다. 근데 몰래 파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산유국들 카타르나 전부 다 이제 그쪽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협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경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유가는 오르더라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트 푸시 요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운송료가 올라가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가가 원래 본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그렇게 오래 미쳐주진 못한다. 단기적으로 약간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는 아닌데 약간 언발에 약간 뜨거운 물 살짝 부었다가 다시 얼어버린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원유 수요가 증가해야 제대로 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김본수타님과 함께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종목 상담, 해외 선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통 메신저에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 종목 상담,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 또한 이 종목별로 테마 동향 그리고 이슈 종목 특징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상담입니다. 5851님, LG생활건강 매수가 139만 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추가 급등을 했네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기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분께서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LG생활건강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LG생활건강은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자, LG생활건강이 원래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어떤 거였냐면 후랑 숨,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실적이 잘 나왔냐면 위생용품, 세정제 이런 게 많이 팔려서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온 거거든요. 특히 생활용품 쪽.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라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그 라이온 제품 중에 아이깨 땡땡이 있어요. 아이깨 땡땡, 이게 손 씻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또 LG생활건강이 이제 위생용품이 좀 잘 팔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추가 급등했는데 오늘 비중이 이제 그대로 오신 것 같아요, 어제랑.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나머지 절반만 끌고 가는 전략을 매수가에다가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갇혀 있어서 물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덜 갇혀 있었습니다. 할 건 다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황금연휴잖아요. 이 황금연휴 때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복적 소비가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영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너무 올라왔으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밀렸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전략이 좋은데 어느 정도에서 추가를 좀 나중에 하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134만 원 정도에서 추가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아마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4642님께서 주셨습니다. 네이버 이 매수가 17만 3천 원 비중 20%입니다. 현재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네이버 오늘 상당히 핫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현재 견조하게 오늘 흐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보수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언택트 관련주 자체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네이버 또한 이 카카오까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네요. 19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이버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자, 네.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좀 오프라인 대면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은 오로지 다 비대면 쪽으로 다 실적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만 해도 1분기 가입자 예상치가 2배로 늘었고요. 예상치. 그 전분기에 2배가 는 게 아니라 예상치를 잡았는데 그 예상치보다 2배가 더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선방했는데 왜 선방했냐 봤더니 이게 다 비대면 서비스. 특히 네이버에서 비대면 서비스 가장 유명한 게 뭐 있겠습니까?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 이쪽이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대면 서비스가 하나의 이제 트렌드, 언택트 트렌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로 가는 이 방향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만은 네이버는 추가 매수 태우는 시점을 일단은 내일 당장 추가 매수 어느 정도 좀 해서 한 비중 30%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급등하는 상태이지만 또 내일 한번 밀어줄 때 한번 좀 더 매수를 하셔서 제가 볼 때 비중 한 30%까지 채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를 꾸준히 좀 약간 길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올해 2분기, 3분기가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재발하는 거 아니냐 해서 4분기까지 모멘텀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올해 내로 좀 약간 길게 보는 전략으로 네이버를 한번 보는 전략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시장이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땐 훨씬 좀 더 뭐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요즘에 유럽과 미국이 컨텐츠 소비를 하는데 네. 유럽과 미국의 컨텐츠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네요. 예, 이상하게.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이 야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다 집에 갇혀갖고 뭐 하고 있냐면 혼자 막 운동하고 이러고 있어요. 볼 게 하나도 없고. 그럼 야구라도 보고 싶다고 막 지금 난리인데 네. 미국에서 야구 개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야구 개막한다고 하니까 ESPN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중계권 살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제3의 한류 열풍이 아마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상당히 거기에 천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들어왔습니다. 성공투자님께서 주셨네요. 동아지질 매수가 16,050원 비중 10%입니다. 자, G3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동아지질, 우리 김본사님께서 썰톡 시간 그리고 화요일에 G3 종목 회담에서 상당히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북한 문제라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겠죠. 근데 네. 갑자기 뇌사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동아지질 상당히 저평가돼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네. 동아지질 추천 포인트는 뭐 경협으로 한 방에 수익 내자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4% 정도 밀렸는데 뭐 이 정도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름다운 조정, 건강한 조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동아지질이라는 회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보홀딩스 유한회사가 대주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보홀딩스 유한회사가 대주주인데 이 도보홀딩스 유한회사를 미국의 상호펀드 크레센도가 갖고 있고 이 크레센도에 출자한 이 사람은 피터 틸. 피터 틸은 누구냐?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 피터 틸의 친구가 앨런 머스크. 네, 테슬라. 원래 앨런 머스크가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할 때 이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만들었고 앨런 머스크가 참여한 거예요. 네. 페이팔에.
그 페이팔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페이팔 팔고 테슬라에 합류하고 테슬라랑 스페이스X 이렇게 간 거고 피터 틸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동아지지를 대충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일단.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피터 틸 그레센도라는 이 사모펀드가 16,000원 정도가 평단가인데, 이 지분을 살 때요. 네. 그럼 최소 그보다 수익이 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질 토목 관련 회사고, 측량, 이렇게 터널 뚫을 때나 이럴 때 무조건 동아지질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고 해외 수주가 많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 비중 역시도 10%로 딱 맞춰주셨는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아마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건데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야 됩니다. 코로나도 재앙이었고요. 전쟁도 맞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밀리더라도 추가로 비중을 더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더 쉰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월봉상에 딱 이 라인을 잡겠어요. 23,800원까지 목표가 네. 일단 잡는데 원래는 2만 원 초반까지 잡았는데 조금 더 길게 보는 방법으로 23,8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또 들어왔습니다. 수익나라라는 님께서 주셨네요. 카페 24 매수가 47,600원 비중 30%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르는 걸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네요. 카페 24 현재 한국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이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오늘 20%가 넘게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관련해서도 이 관련주로도 뽑힐 수가 있는 기업인데 카페24 이제 좀 다시 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마존이라고 하긴 좀 너무 아마존이라고 하던데요. 비약이고요. 너무 비약입니다. 카페24는 그 아마존처럼 아예 플랫폼 내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그 홈페이지 만들어준 회사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준 회사고 카페24라 그래서 24시간 카페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카페24를 네, 오해하시는 아메리카노 맛집인 줄 네, 아시는 아메리카노 분들도 맛집인 줄 있더라고요. 알고 네. 하는 분도 있는데 24시간 카페를 여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카페24라는 게 그 홈페이지 제작해주는 그런 상거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해주는 회사인데 사실 미국보다 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들이 평균 PER로 봤을 때는 저평가됐던 건 맞습니다.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데 58,000원까지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카페24도 약간 언택트 트렌드에 좀 껴있긴 합니다. 껴있긴 한데 뭐 완벽하게 껴있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도 58,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니 충분히 좀 끌고 와서 계속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저는 내일 당장 비중을 일단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20% 이하로만 해가지고 58,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